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법, 문장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구성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절, 두 번째 구, 세 번째 절. 자, 먼저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가장 작은 마디를 나타내는 말을 어절이라고 합니다. 이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절을 쉽게 띄어쓰기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띄어쓰기를 통해서 어절과 어절을 구분해 주는데 문장 새 신발이 너무 작다를 보면은 이처럼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된 새 신발이 너무 작다. 이것을 바로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신발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문장은 네 어절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통해서 이처럼 어절과 어절을 구분해 주는데 이 어절과 어절을 구분해 준다는 것은 각 어절마다 일정한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른 명칭, 그것을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문장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각 어절은 그 어절마다의 역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 첫 번째, 자, 주어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과 상태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자, 동작, 먹다, 자다, 뛴다, 상태, 예쁘다, 잘생겼다, 더럽다, 깨끗하다. 자, 이런 동작과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다의 주체, 누가 먹는다. 그다음에 예쁘다의 주체, 무엇이 예쁘다처럼 흔히 문장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자, 주어가 되는 단어들은 흔히 주격조사에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채자가 몸체자고 언자가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들을 체언이라고 하고, 이 체언의 주격조사 이, 가, 깨서, 에서 이러한 주격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그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 체언이라고 하는 품사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대명사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수사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체언에 주격조사 이, 가, 깨서, 에서가 붙음으로 해서 그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입니다. 자, 서술어는 자, 이러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풀이해 주는 말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흔히 서술어는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동사가 사용되고요. 어떠하다는 어떤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가 사용되고, 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주어에서 체언이라고 했었죠. 체언. 그래서 체언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고 풀이해주는 말로써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 플러스 이다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와 그리고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는 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언은 다른 단어들과 다르게 형태가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다는 항상 가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끝에서 의문문일 때는 가냐, 명령형일 때는 가라, 청유형일 때는 가자처럼 일처럼 형태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장 끝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의 사이에서, 문장 중간에서 가고, 감으로, 가서처럼 역시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형태가 변화할 때 이처럼 가라고 하는 부분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언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냐라자 고무로서 이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변화하고 이 용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은 어간과 형태가 변화하는 어미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을 요구하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좋아하다의 경우 먹다는 무엇을 먹다, 좋아하다는 누구를 좋아하다처럼 서술어에 따라 대상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대상에 해당하는 말, 문장에서 흔히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은 아까 주어에서처럼 문장에서 몸이 되는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에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붙음으로 해서 목적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관형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흔히 문장에서 어떤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하고 이 관형어를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형서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들이 있고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음으로 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꾸며줄 수 있는 단어들, 어떤 책이 많다. 자, 이 어떤에 해당하는 말, 예를 들어 새 책이 많다 또는 예책이 많다 또는 헌책이 많다 또는 모든 책이 많다처럼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 즉 체언을 꾸며주는 어떤에 해당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음으로 해서 역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 많다 했을 때 나의 책이 많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고 하는 대명사 체언과 그리고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만남으로 해서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흔히 우리는 부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꾸며주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용어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말을 관용어라고 하고 용언,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관용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리고 어떤에 해당하는 말이라면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 그리고 문장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말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먹는다, 빨리 먹는다, 많이 먹는다 처럼 용언이라고 하는 요 동사를 수식하는 어떻게 해당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사어는 관용어와 다르게 체언도 꾸며줄 수가 있고 다른 부사어도 꾸며줄 수가 있고 관용어도 꾸며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는 그 꾸며주는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 부사어를 우리는 흔히 내용을 한정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환이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시간대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로 시간의 내용을 한정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는 대상을 친구에게라고 했을 때 자, 그 주어지는 선물을 주게 되는 그 대상이 범주가 여러 가지인데 친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정 짓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친구에게 운동장에서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도 운동장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용을 한정 짓는다. 이것이 바로 부사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단어들, 바로, 너무, 잘, 무척 이런 단어들이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한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에 부사격조사, 에게, 에서, 와 등이 붙음으로 해서 부사어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문장에서 꾸며주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용어 이러한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체언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어서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체언에 이, 가가 붙는다.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 또는 아니다가 나와야 보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선생님이 되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가와 선생님이는 형태가 주어인지 보어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고 그 되다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자, 이것이 바로 보어가 되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것이 되다의 주어가 된다. 자, 그래서 주어와 보어는 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동반해야 되고요. 그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가 붙은 체언, 그것이 바로 보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독립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관련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탄사, 대답하는 말, 네, 그리고 부르는 말, 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언의 혹격조사라고 하는 부르는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들. 친구야, 친구라고 하는 체언, 그리고 야라고 하는 혹격조사.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보어, 독립어 이렇게 문장에서 어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였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신발이 너무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체언을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라고 하는 어절은 작다라고 하는 지금 이 어절을 꾸며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묶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책을 빨리 읽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새 책을 빨리 읽는다 네 개의 어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이고 빨리라고 하는 것은 읽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책을 이것을 묶을 수가 있고요. 빨리 읽는다 이것을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지금 모여 있지만 이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절은 역시 구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을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와는 다르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다. 자, 이것을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와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절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우리는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장은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완결된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상 반드시 주어와 그리고 주어에 대응하는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세 가지를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무엇이 이것이 바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 주어고 그리고 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풀이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서술어 이렇게 얘기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다양한 문장 성분, 어떤,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문장 성분들이 덧붙여져서 문장이 점차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꽃이 핀다, 꽃이 예쁘다, 꽃은 식물이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새 꽃이 화분을
여러분을 더욱 예쁘게 하다 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이러한 다양한 문장 성분들을 덧붙여서 문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